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4일 새벽 지금 1시가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안보정론 심야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론조사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 경선이 다 끝났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페북을 통해서 조금 전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것도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요 지난 주말에 10월 2일날 검찰에 소환돼서 장장 14시간의 아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건 박영선 의원은 아예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을 하고 오로지 오세훈에 대해서만 14시간 집중 조사를 했는데 그 의도 정말 용납할 수 없겠죠. 이러한 검찰의 편파적 수사 반드시 이것도 심판 대상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핵심적인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이가 인천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이 매직 넘버를 가기 위해서 남은 표는 15만 표만 얻으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기하고 서울 남았지 않습니까? 아주 무난하게 받아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재명의 이러한 압도적 1위 속에서 지금 현재 이낙연은 매우 지금 뭐라 그럴까요? 답답하고 굉장히 실망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선 투표를 호소하고 있지만은 지나치게 때가 늦었다. 비록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유동규가 결국은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과 경기 지금 이제 보도 나오는 거 보면요, 제가 지금 PNR 보고서를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릴 텐데 뉴데일리하고 시사 경남이 공동으로 의뢰한 내용이죠. 이걸 보면 서울 지역에서의 이재명에 대한 이낙연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이 인천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재명이가 조금 전에 페북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짤막하게 내놨어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수도권 첫 경선이어서 의미가 굉장히 크고 고맙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다. 1억 개의 눈과 귀 그리고 5천만 개의 입을 가진 위대하고 현명한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판단에 경의를 포한다. 그리고 지난 경선의 과정, 이번 인천 경선, 그리고 2차 슈퍼이코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 주셨다. 그래서요, 첫 번째는 뭘 확인했냐? 부동산 투기의 토건 세력, 그리고 그들과 결탁된 부정하고 부패한 정치 세력에 맞서 싸웠던 이재명의 투지, 그리고 그들이 독점할 뻔한 개발 이익을 성남 시민께 환수시킨 성과를 올곧게 평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착각이죠. 예. 두 번째는요, 후한무치 적반하장의 부정부패 기득권 세력에 맞서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명령으로 승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주권자의 명령을 최후의 정치적 사명으로 여기는 이재명, 다시 한번 주권자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토건 세력, 부정부패 기득권 세력에 맞서서 이재명답게 싸우겠습니다. 민주당 원팀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전 믿습니다. 역사는 주권자인 국민의 편입니다. 기득권의 부패는 필연이지만은 진실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을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재명 본인한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주권자의 명령, 지금 이어서 여러분께 보도해드리는 이 PNR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권자의 지금 명령은요 63.9%가 특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 주권자의 명령을 일방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고 인식에 상당한 지금 고장이 일어났다. 이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권자의 명령 그리고 주권자의 국민의 편에 선다 그랬으면요 반드시, 그리고 진실이 부패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진실이 부패하지 않으면 자신만만하게 특검을 받으십시오. 그렇잖아요.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진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검을 받아도 얼마나 그러면 특검 받으면 더 당당해요. 예, 이재명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윤석열 총장도 오늘 이 페북을 통해서 특검 반드시 받아라. 그리고 지사직과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강경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이것은 사후 수뢰죄에 해당된다. 분명한 재판 거래다.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입장문을 윤석열 총장도 오늘 오전에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오늘 이제 이재명이 선거와 관련해서 이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뉴델리와 시사 경남의 의뢰로 PNR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일자는 10월 1일에서 10월 2일이니까요. 지금 막 밤이 지금 자정을 넘어서 날짜는 10월 4일이지만은 바로 하루 전날까지 여론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003명을 대상으로 해서 ARS 조사한 거고요. 무선전화가 85%, 유선전화가 15%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뢰성이 좀 높은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우리 야당의 경우에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이낙연 그 여권의 후보 이낙연이고 뭐 지금 이재명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태가 상당한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둘 다 이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특히 윤석열 총장이 이재명과 이낙연 이기는 폭은 두 자리 숫자로 오차 범위를 확실하게 넘어가고 있다. 예.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요, 이재명하고만 초박빙 사태로 이길 뿐이고, 이낙연에 대해서는요, 마찬가지 오차 범위 밖에서 확실하게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령별로 보면요, 윤석열 총장과 그 다음에 홍준표 모두 다 20대하고 30대에서는 지금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고, 이재명이는요, 그동안에 40대,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확고한 지지층이죠. 40대 플러스 50대까지 지지율이 세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낙연의 경우에 서울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역선택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하는 층,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의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윤석열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그리고 20대의 경우에는요,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다. 이 4명 중에서 최고 세요. 27.5%입니다. 이 정도가 이제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다자구도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이재명, 홍준표, 그 다음에 이낙연 순이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경우에도 이재명과 이낙연의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과 홍준표 불과 2% 차이밖에 되지 않게 윤석열이 리드하고 있다. 자, 이런 이제 큰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은 연령별, 지역별 구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다자구도에서 보면 윤석열이가 30.6, 이재명이 25.7, 홍준표 15.9, 그 다음에 이낙연 14.5, 안철수 2.1, 유승민 2.0, 추미애 1.5, 그리고 최재형 1.3, 박용진이가 0.9, 심상정이 0.7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TV 토론 이후 지난달 23일 조사보다 1.0%가 하락을 했고, 이재명 후보도 1.4%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는 0.9%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 약간의 상승세입니다.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이 홍준표 후보는 소폭 올랐어요. 소폭.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서울, 그 다음에 TK, PK, 강원, 제주, 충청도 이런 지역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경기, 인천, 그리고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를 따돌리고 있고요. 서울 지역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이 34.3, 이재명이 17.3입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에서는 윤석열 29.1, 그 다음에 이재명 29.3입니다. 그리고 충청도에서는요, 윤석열이가 5% 정도 높아요. 33.0 대 28.8. TK에서는 약 16% 정도 높아요. 37.4 대 21.3. 그리고 PK에서는요, 한 8% 정도 높습니다. 30.0 대 22.7. 강원도, 제주도의 경우에는 약 5% 정도 윤이 높아요. 33.1 대 28.5. 그리고 호남에서는요, 압도적으로 이재명이가 높습니다. 윤석열 19.1 대 이재명 34.7입니다. 그리고 이낙연의 경우,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 여기서는요, 이낙연은 호남에서 27.6%밖에 못 받았고요. 홍준표 후보는 TK에서 25.3, 부울경에서 26.8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요, 40대, 5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20대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단연 1위입니다. 그리고 이 30대, 40대, 50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리고 20대를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22.5대, 그리고 이재명은 13.6입니다.
30대의 경우에는 이낙연이가 제일 높아요. 27.0, 윤석열은 22.2입니다. 60대에서는 윤 후보가 제일 높아요. 47.5 대 이재명이 23.3입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윤석열 38.4 그리고 이재명 23.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다 대결이 보면요. 윤석열과 이재명의 경우에는 42.8 대 32.3입니다. 그래서요, 10.5%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과 이낙연의 경우에는 44.1 대 31.5, 12.6%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요, 지난번 조사에서는 11.1였는데 10.5로 줄어들었고, 이재명의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이낙연의 경우에는 18.17% 차이가 났는데 12.6으로 줄어드는 것이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와 이재명이를 보면 홍준표가 34.0이고요. 이재명이가 33.3이에요. 0.7% 초박빙 리드입니다. 대신에 홍준표하고 이낙연을 보면 37.9 대 30.8로 약 7.1% 정도로 홍준표가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이기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지역별 특성은요, 양자 대결의 경우에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큰 틀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뭐 그래도 혹시나 궁금하니까요, 시간 관계상 좀 줄이려겠는데 그래도 궁금하실 테니까 윤석열의 경우에는요, 호남과 그리고 40대 50대를 제외한 전 지역 전 연령층에서 이재명을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 쪽에서의 경우에는요, 윤석열 후보가 49.4, 이재명이 24.9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만 윤석열이가 25.5% 정도나 압도적으로 리드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인천에서도 지금 양자대결의 경우입니다. 이재명이를 경기 인천에서도 이겨요. 41.2 대 38.3.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대장동 사태가 이제 영향을 확실히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TK 쪽에서 윤석열이 56.4고요. 이재명은 24.2입니다. 그리고 PK에서도 윤석열이 38.2, 이재명이 25.7입니다. 그리고 강원 제주 윤석열이 44.3, 43.4, 이재명이 35.8입니다. 충청도에서는요, 윤석열이 42.1, 그리고 이재명이가 35.9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호남 지역을 보면 이재명이가 39.9고요. 윤석열은 28.7입니다. 지난주에서는 격차가 31.0이었는데요. 이번에는 11.2%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 굉장히 지금 이 호남권 여론도 그러니까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호남권에서 이재명이를 이렇게 왜 싫어할까요? 대장동 사태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대장동 사태. 왜냐하면 대장동이 이렇게 세게 불기 전에 호남에서도 이낙연이 이겼잖아요. 뭐 불과 이 광주하고 전라남도에서만 0.17% 졌을 뿐이지 완전히 다 이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하고 양자 대결에서 이렇게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대장동 사태 때문에 이제는 호남에서도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20대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리드하고 있어요. 36.9 대 21.9입니다. 그리고 30대도 마찬가지 37.2 대 24.0입니다. 40대하고 50대에서만 이 후보한테 뒤집니다. 예. 자, 이제는요, 이 홍준표하고 붙었을 때를 말씀을 드리면, 홍준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홍준표하고요, 이재명 간의 대결에서를 보면, 이 홍준표 후보가 서울과 영남에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호남과 경기, 인천, 충청권, 강원, 제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에서 홍 후보 지지율이 35.3, 이 후보가 25.5거든요. 그리고 경기, 인천에서는 홍 후보의 경우에는 이재명한테 져요. 이재명이가 39, 홍 후보가 31.7입니다. 자, 그러면은 충청도에서는 홍 후보가 31.7, 이재명이 34.7입니다. 그리고 호남권에서는요, 홍 후보가 무려 24.2고 이재명이가 43.6밖에 되지 않아요.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주목되는 점은 바로 뭐냐? 서울에서 이재명이를 홍준표 후보도 불과 뭐 0.7%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기고 있다고 하는데 상당한 상징적 이 전체 구도에서 0.7% 차이고요. 서울 지역에서만 35.3 대 25.5예요. 이 얘기는 결국 10% 정도나 서울에서 리드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에서 윤석열 후보도 말이죠.
서울에서 상당히 리드를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윤석열은 49.4, 그리고 이재명이가 24.9. 그래서 25% 차이가 나요. 이 얘기는 결국 서울 민심이 완전히 떠났다. 서울과 호남에서 민심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해석하시면 되고, 이 서울은 뉴스가 빠른 데잖아요. 그래서 이 대장동 사건이 아주 바람이 서울 쪽에서 세게 불고 있고, 호남 쪽에서 굉장히 세게 불고 있어요. 왜냐하면 호남 쪽 사람들이 정권을 연장해야 되는데 제일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대장동 바람 부는 거니까 불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민주당 당내 후보 적합도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재명 32.3, 30.7, 이낙연 30.6, 그 다음에 박용진이가 7.9, 추미애가 4.2입니다. 더 이상 이거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경우에는요, 국민의힘 당내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윤석열이 다시 31.4, 그리고 홍준표 29.9, 유승민 12.8, 황교안 3.6, 원희룡 2.9, 최재형 2.6, 하태경 1.7, 안상수 0.7로 나와 있고요. 자, 그렇다 본다면 이제 역선택을 좀 한번 보시죠. 이 홍 후보의 경우에는 호남 쪽에서 24.8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8.2예요. 그래서 한 6% 정도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이제 자세하게 보면 긍정평가자들,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하는 사람들은 홍준표는 31.7, 그리고 윤석열은 6.2밖에 되지 않아요. 5분의 1.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이 홍준표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제일 적합하다. 이거는 31.3인데 윤석열은 4.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정 긍정평가자, 민주당 지지자들은 30%가 홍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요. 한 5% 내외가 윤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역선택 또는 호남 쪽에 대한 이 외연의 확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연령별로 보면 홍준표 후보가 강점인 데가 20대, 30대, 40대예요. 37.4, 34.8, 28.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요, 50대, 60대, 70세에서 리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이 긍정평가율은 38.7, 부정평가가 58.5. 그래서요, 20% 차이가 나요. 이걸 보면 정권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20대에서 부정평가가 최고치를 지금 갱신하고 있어요. 긍정평가가 최저치.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만 하면요, 이길 수 있어요.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자, 긍정평가는요, 50대에서 제일 높아요. 47.4%. 그 다음에가 40대입니다. 45.6%. 그 다음에가 30대예요. 43.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평가는요, 전 연령층에서 과반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93.5%예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긍정평가는 84.7%입니다. 이렇게 지금 국민이요, 완전히 양분되어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 보면 국민의힘이 36.9, 민주당이 28.1, 국민의당이 7.8, 열린민주당이 6.0, 정의당이 4.2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무려 8% 정도나 차이가 나요. 아마 가장 최대 크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 63.9%가 특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 없다는 26.5%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해서 지역별로 보면요, TK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충청, 경기, 인천, 부울경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요, 전 연령층에서 필요하다가 과반을 넘고, 30대에서는요, 무려 필요하다가 74.7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낮은 데는 바로 50대입니다. 필요 없다가 39.3, 필요하다는 53.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요, 84.1%가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1.3%가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 없다가 45.0.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들도 절반 가깝게 지금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는요,
이제 오세훈 시장, 검찰에서 지난 10월 2일 날 주말에 14시간 동안이나 조사를 받았어요. 오전 10시쯤 소환돼 가지고 10월 3일, 그러니까 이제 10월 2일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일요일 날 새벽 0시가 조금 넘어서 나왔는데, 바로 이 파이시티 사업에 대한 이 허위사실 유포, 그러니까 본인 재직 시절에 일어났던 것 같지는 않다, 서울시와 관계된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자기가 재직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허위사실에 해당된다. 그래서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가 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동안에 이거와 관련해서요, 검찰에서는 서울시청을 강제 압수수색하고, 또 이 전직 이 담당 서울시 직원을 마포구청 커피숍에서 임의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무슨 조서도 보여주지 않고, 그래서 과잉수사다, 청와대의 기획사정수사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조사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불러서 14시간씩이나 조사를 했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열받을 일이며 편파 수사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난달 29일 날 이 박영선 후보와 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많은 고소 고발이 있었는데, 왜 그거는 한 번도 언론에 나오지 않느냐? 왜냐면요, 이 박영선 의원의 경우에는 도쿄에 있는 고급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거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난 3월 달에요, 페북에 도쿄 아파트는 2월 달에 이미 다 처분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소유자가 그대로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허위사실 유포, 이걸로다가 고발을 했는데요. 이거 고발 하나만 하죠. 다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에 시장에 대해서는 저렇게 14시간씩이나 조사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해야 되는 것이죠. 파이시티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바로 뭐냐면은 양재동에 복합 물류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었습니다. 물류센터. 백화점도 만들고 업무시설도 만들고 물류시설도 만드는 복합 유통단지 개발이에요. 2008년도에 이것이 서울시 관할위원회에서 전부 심의 가결됐고 인허가가 났는데요. 결국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을 못해갖고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 압수수색하고 강압 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것이죠. 자, 이 정도로 해서 본 방송은 마무리할까 싶은데요. 그래도 궁금한 게 하시니까 또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굽니까? 김의겸 의원이 최근에 뭘 지금 강력히 주장하고 있냐면, 윤석열 특검 때 수사팀장 시킨 것은, 특검 때 이 팀장으로 시킨 것은 바로 김만배가 추천한 것이다. 이거를 끝까지 지금 고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일 1일과 2일에 페북에다가 글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이거를 조선일보에서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김의겸이가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어요. 본인이 지금 마치 이 박영수 특검에서 일진 기자들을 모아놨을 때 마치 본인이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얘기했는데요. 한겨레 기자, 이 김의겸이는 현장에 없었어요. 다른 한겨레 기자가 있어가지고 당연히 이제 본사 들어가서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마치 김의겸 본인이 이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 김만배만이 윤석열 당시 팀장을 추천했다기보다도 거론한 게 아니고, 다른 기자들 사이에서도 성희롱밖에 없어, 이런 얘기가 파다하게 나도는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언론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미 이 박영수 특검은 법무부에다가 윤석열을 이 수사팀장으로 이미 건의를 해서 받아주기로 그렇게 오케이가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가 성렬이 형을 갖다가 특검 수사팀장에 추천했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 체크해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지금 김의겸이가 이 윤기중 아버지 집을 산 것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가 본인이 정정 발표를 했거든요. 고발은 나오니까 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캠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고발 조치를 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도 되잖아요. 죄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방송을 마치고요. 지금 유동규가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제 구속이 됐어요. 이 내용을 잠시 후에 이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야방송 전옥현의 안보정론은 꼭 하나만 더 듣고 들으시고 주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